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물건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문의를 주셨던 물건이었어요. 어떤 분께서 문의를 주셨던 물건이냐?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온 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됐는데 제가 좀 늦게 확인을 해버려가지고 문의를 좀 주셨던 물건이었어요.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다, 부산에 계시는 누구다, 주택자다고 사건 번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었어요. 그래도 경매 경험이 이렇게 많이 있으시진 않으신 것 같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셨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출 부분 물어보셨었고요. 그리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임대차,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추가적인 신고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3가지 정도 문의를 주셨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고, 모르겠어요. 그 메일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저도 이제 수신 확인이 안 돼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근린주택이에요. 일단은 물건 종별로는 근린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근린시설일지 근린주택으로 볼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나 그 부분은 확인을 하면은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세 신고가 주택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근린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지 세무적인 부분은 그쪽에 확인을 하면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취득세 부분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자체 확인을 해보셔라. 그게 가장 확실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건 번호는 2021-3046-8입니다. 지역을 봤더니 포항이에요. 포항 북구입니다. 포항 북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포항 남구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포항 북구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똑같은 포항이긴 하나 남구 북구 다르죠. 그렇게 되어 있고 물건 종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주택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황상, 공부상 좀 차이도 있고 건축물 대장상 좀 차이도 있어서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렸고 토지 한 32평 나와 있고 건물은 110평 토지 건물 일괄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나왔고 지금 감정가는 7억 8천에서 한번 떨어져서 5억 4,800 나왔습니다. 좀 싸 보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뷰티 클리닉이라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여기는 4층이네요. 4층인데 주방도 있고 붙박이장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주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로 면적은 넓은데 뒤쪽으로 6.3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뷰도 좀 길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사진은 이렇습니다. 감정가만 잠깐 제가 봤더니 상업지네요. 도시지역의 상업지다 보니까 토지 감정가만 5억 7,400 그리고 건물 해서 7억 8천인데 지금 토지 감정가만 5억 7,400이면 지금 2차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 감정가보다 싸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토지 감정가가 그러니까는 전체 감정가보다 토지 감정가가 당연히 높은 게 좋고 지금 현재는 최저 입찰제 매각가가 토지 감정가보다 싸요. 좋은 겁니다.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봤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봤더니 감정 가격 시점이 한 1년 정도 전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죽도 시장이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죽도 시장이라는 게 보이고 상업용 정보들이 밀집되어 있다. 차량 가능, 보통 15m 포정도로 접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공부상 4층의 사무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택이다. 그리고 1층에 점포가 2개,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4층에 주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차인 현황인데 뭐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뭐가 많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작년 4월 19일인데 일단은 쭉 봤을 때 일단 이거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부터 찾아볼게요. 건물 등기부하고 지금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건물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서 제가 그냥 토지 등기부로만 살펴볼게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2017년 12월 29일 날 강땡땡이 이거를 매매를 했어요. 이 건물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죠. 뭐 땡땡이니까 이제 은행이겠죠. 대출을 받아서 채권 최고액 120%, 130%에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이게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하면서 바로 대출을 받았던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지금 경매를 신청한 거는 이 윤땡땡 이분이 먼저 신청을 했어요. 하면서 법원에서 다 통보가 가겠죠. 그래서 이 포땡땡 은행에서도 추가적으로 올해 1월에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같이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청구 금액은 이렇고 이분의 청구 금액은 이래요. 그래서 지금 경매가 임의 경매로 2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윤땡땡이 원 소유자이면서 채무자 이 강땡땡이 이 돈을 갚아버리면 이거는 스톱이 돼요. 하지만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경매 신청을 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 번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말소기준 권리가 지금 17년 12월 29일이니까 임차인을 봤을 때 17년 12월 29일이죠. 이 뒤에 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죠. 대항력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도 나와 있어. 대항력 없고 이분만 있네. 이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됩니다. 낙찰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만 신경을 쓰면 돼요. 신경 쓰면 되는데 지금 보증금 500에 월세 40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장땡땡 점포 3층 이분이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500에 80이라고 하면 배당 요구도 했죠. 4월 19일인데 그 전에 했으니까 배당을 받게 되면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 대항력은 있고 배당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이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머지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항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등기부를 봤더니 실거래가 신고를 봤어요. 2011년에 7억 2천에 한번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지금 소유자가 강땡땡이 7억 8,500에 저 건물을 샀어요. 하면서 채권 최고액이 637이니까 역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채권 최고액이 잘 떨어지는 걸 아는 걸 보니까 130% 잡았네요. 130% 잡았고 이거 사면서 대출을 얼마 받았냐면 4억 9천 받았어요. 4억 9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5억 잡고 돈이 한 3억 돈 들어갔겠죠. 취등록세까지 하면 적은 돈이 아니죠.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등기부 보면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뭐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건물 감정평가서인데 봤더니 뭐 죽도시장 주변이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건축 감정평가서를 보는 이유는 이 건물의 시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점포 4층 주택 급배수 시설 있고 난방 시설 있고 사무실 주택 근데 여기 뭐 엘리베이터 이야기는 없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고 이것도 지금 이제 현황조사서인데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뭐가 많은데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것들이 많아서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이거는 점유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것들이니까. 그리고 건축물대장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소매점, 사무실 이렇게 따져보면 근생이에요. 근린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린생활시설로. 그리고 주변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안에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됐다라는 건 이제 보시면 되고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건물이 2002년에 허가받고 착공했고 사용 승인일은 2002년 뭐 이랬다. 그래서 건물의 연식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려서 크게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1500에 80. 근데 여기에 보면은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뭐 아무 신고가 안 돼 있는 두 분이 보입니다. 두 분이 보이는데 이분하고
이분하고 지금 이분하고 두 분이 권리신고나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전혀 뭐 제출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가장임차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장임차인이 아니고 실질적인 임차인이라고 하면 전입신고나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 물건 전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최종 감정가보다 한번 유찰이 돼서 떨어진 이 금액 자체가 토지의 감정가보다 싸긴 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위치는 크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펴봐서 다시 좀 뒤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포항입니다. 여기가 이제 포스코죠.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고, 여기가 포항의 송도, 그리고 여기가 환호동이라고 이제 공원이 있고, 여기가 이제 포항의 북구 쪽에 신도시 약간 그런 느낌의 양덕동, 장성동, 두호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일만 해수욕장이죠. 이쪽이 영일만 해수욕장이고, 여기가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영일만 해수욕장이고, 영일만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여기가 죽도시장이에요. 죽도시장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가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여기는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차가 다니는 도로는 여기가 차가 다닙니다. 여기도 차가 다녀요.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주차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물건이 나온 겁니다. 이 물건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로드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지금 아까 여기죠. 그리고 지금 경매 물건은 여기 나온 겁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거든요. 지금 막아놨죠. 차가 아예 못 다니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언제 사진이냐면 이게 21년 12월 사진이네요. 좀 더 최근 것도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를 일단은 지금 기둥을 박아놔가지고 막혀있어요. 차가 왔다 갔다 못하고, 여기 이제 양쪽으로 다 주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진 않아요. 이런 곳에 비해서. 근데 지금 경매로 나온 게 이거죠. 네, 이겁니다. 이 옆에 건물 옆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고, 제가 그러면 네이버 지도로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이버 지도는 좀 더 최근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앞에 지금 보이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22년 4월이니까 지난달 사진인데 이거는 앞에까지 사진을 찍었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은 멀쩡하고 커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단지 주차장이고, 죽도시장 바로 일문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붉은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됐어요. 붉은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됐다라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죽도시장이죠. 여기가 지금 다 죽도시장입니다. 죽도 입한장, 회타운 죽도시장, 여기가 다 죽도시장이라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다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라고 하면 30년 이상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여기가 많이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재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재개발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업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낙후가 돼 있는 상황은 맞다. 게다가 이쪽이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 뭐냐면, 현장조사관이 갔을 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조사한 바로는 한 명이 있었죠. 그 사람의 정확한 임대차 내용,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권리신고가 안 돼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임대차 전입신고도 많고 상당히 뭐가 많은데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임차인인지 아니면 가장임차인이 아니고 진짜 진성임차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도 그렇고 임대차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 나서 입차를 하시면 되고,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경매 물건을 문의 주셨던 분은 이제 무주택이시다 보니까 주택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택이어도 상관이 없고, 황북구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낙찰가의 80%는 될 겁니다. 될 건데, 만약에 주택이라고 하면 1주택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지자체에 확인을 하셔서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맞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거는 같아요. 문의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임장을 이런 물건은 필히 가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일단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꼭 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설명을 하면서 빠뜨릴 수가 있어요.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만약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